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한국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시안컵 조별리그 일정으로 일본은 첫 경기부터 팀 특유의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며 미얀마를 대파했고 2차전에서도 베트남을 제압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하야시와 나가노 등이 중원에서 패싱 게임을 이끌며 상대방의 수비를 농락했는데 우이키와 하세가와 등 공격진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미즈를 중심으로 한 측면에서의 돌파도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슈퍼스타 지소연이 이번 대회에서도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상대방의 템백 수비와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3골에 그치긴 하였지만 상대에게 슈팅 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제압을 하였고 베테랑 3선 자원인 조소연이 중원을 장악하였고 여민지와 최유리 등도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한국 이 두 곳에 있어서 조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두 팀이기에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다소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일본은 중원의 핵인 나가노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본인들의 흐름대로 가져가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소연이 상대 침투를 터프하게 끊어낼 수 있고 지소연과 이금민이 조소연을 지원할 한국의 중원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두 팀에 있어서 치열하게 중원 접전을 끝으로 하여서 승점을 나눠 가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본조에서는 1위로 승승승승승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일찌감치 두 경기만에 조별리그 통과는 확정이 되었고 옆조에서 깡패 노릇을 하고 있는 호주를 최대한 늦게 만나기 위해서라도 조에서는 1위로 올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국은 까다로운 상대지만 전력상으로는 근소 우위에 있기도 합니다. 이곳의 득점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주포 이와부치의 코로나로 인한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이와부치의 짐을 나누어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경기 8득점으로 득점력 감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역시나 풀백의 지원을 앞세운 측면이 좋고 엔도의 빠른 발과 양 풀백의 적절한 지원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티골 달성까지 유력하게 보여집니다. 이곳에 포백의 활약이 좋은 곳으로 쿠마가이와 미야케로 이어진 중앙과 시미즈 미나미의 측면도 안정적입니다. 유럽 유수의 클럽으로 풀백을 수출할 정도로 풀백 육성의 일가견에 있으며 여자 경기에서도 양 풀백의 활동량 및 커버 플레이는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역시 전력이 제법 올라온 터라 1실점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수들의 피지컬이 좋지 않은 여자 경기상 골이 제법 나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장자는 이와부치 다음으로 일본 한국 축구 조에서는 2위로 패승 역시나 조별리그 통과는 확정이 되었고 하지만 조에서 1위에 대한 동기는 확실하기도 합니다. 한일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조에서 1위를 해야 옆조에서 골득실 플러스 21을 자랑하는 최강 호주를 늦게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노리는 한국으로서 최대한 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세계 최강 중에서 하나인 일본을 상대로 하여서 다소 열세지만 어디까지 팀이 성장했는지 증명하는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콜린 벨 감독은 전력차가 나는 상대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움츠러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지소연의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투지가 좋은 최유리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서 체계적인 빌드업 경기를 구사하였고 그러나 비슷한 스타일의 일본을 상대로 하여서 이 플랜 A가 얼마나 잘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한 골 정도 득점 가능한 저력은 있는데 그 이상은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실점을 기록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가능성이 낮기도 합니다. 일본 한국 지금까지의 경기와는 다르게 한국이 경기를 완벽히 주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일본의 이선 자원과 측면 자원이 워낙 좋아 보여서 토너먼트를 대비한 수비 조직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여자 경기의 페이스를 감안해보면 멀티 실점이 유력합니다. 다만 한국의 후방 라인도 안정세라 대량 실점까지는 이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직전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대회 역시나 디펜딩 챔피언다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가 까다로운 한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객관적 전력에서는 앞서지만 결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출중한데 리사를 축으로 안정적인 수비력은 물론 빌드모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가며 두 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이곤 역시 상대적 약팀을 만나서 대량으로 득점을 퍼부으며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공격진에서 지소연, 염인지, 이금민을 필두로 개인 기량을 통하여서 상대 측면을 허물면서 공격을 전개하며 두 경기 모두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마지막 경기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일본입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기량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수비를 허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최대 1득점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이곳의 후방에서 안정감은 준수한 곳인데 베테랑 임선주를 중심으로 장슬기 김혜리가 넓은 활동 범위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 한국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치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